지금 여러분께서는 변정연의 시사메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상위 1%의 투뿔 한우를 워터에이징해 더욱 특별한 우우심 원주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현명히 닭게장에서 다 함께 맛의 즐거움을 온할 수 있는 다즐온 수제 냉동식품을, 당신의 움직임을 연구하다 바디 아카데미 원주 무실점에서 PT 2회와 헬스 1개월 이용권을, 다양한 야생화가 가득한 원주 천진 야생화 관광농원에서 무료 입장권과 음료 및 찐빵 교환권을, 당신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제이블리 원주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미용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의 정치 한판. 오늘도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이진 디지털 소통위원장, 그리고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의 의료돌봄 특별위원회 천혜란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랜만에 또 네. 스튜디오에 방문을 해주신 이진 위원장님께 먼저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총선이 일단 큰 행사가 있었고 네.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네. 네,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셨고, 자, 옆에 계신 분을 오늘 첫 출연을 해주셨어요. 천혜란 위원장이신데,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의 의료돌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혜란입니다. 제가 오늘 이게 첫 경험이어서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이 되고 예. 제가 과연 이야기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하면서 왔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좀 잘 도와주실 것 네, 같아서. 지금 좀 든든해요. 예. 내적 친밀감이 좀 네. 밖에서 있으시군요. 네. 친밀감이 좀 쌓고 들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저희의 코너 속의 코너죠.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소식 먼저 저희가 좀 나눠볼 텐데요. 이진 위원장님께서 네. 꼽아오신 베스트 소식 어떤 건지 먼저 함께 나눠볼까요? 사실 그 많은 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요즘에 베스트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지만 예. 그래도 그 와중에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이 개원을 했어요. 네, 얼마 그래서, 전이죠. 네, 네. 며칠 전에 개원을 했는데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을 가지 않고도 야간에 진료를 볼 수 있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고요. 원주 의료원에 자리를 잡고 평일 오후 5시 반부터 11시까지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진료를 하게 되었어요. 네. 네, 원래는 2달 전에 개원을 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네, 계획을 진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2달이 늦어졌다고는 해요. 그런데 다행히 과거에 소아과장으로 근무하셨던 전문의를 채용하시기도 했고 같이 근무할 간호사와 행정 인력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어린이 응급 의료 공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원주가 사실 강원도 내에서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아이들이 아팠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좀, 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말 예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을 유치하려는 그런 분과 인터뷰를 해봐도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해 짐을 싸놓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만큼 또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어린이 병원이 개원을 함으로써 많은 부모님들이 좀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혜라 위원장님? 네, 항상 그 아이들은 어쨌든 저녁
또 막 열이 오르거나 이제 맞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응급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작년인가요?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그 이제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을 네. 오픈했을 때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강원도는 내지는 최소한 원주에서만이라도 이게 언제 생기려나 했는데 딱 이 생겨서.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조금 든든하고 약간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상황에서는 네.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베스트로 꼽아오기는 했는데 네. 이게 진정한 베스트는 사실은 아니에요. 두 분이 네. 굉장히 공감을 하세요. 네. 예. 저는 이제 자녀는 없는 2인 가정이지만 주변에 워낙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원주에서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가까운 경기도나 서울권으로 밤에 맞아요. 달려가셔야 되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연말까지만 일단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뭐 좋은 반응과 그런 어떤 더 필요성을 더욱더 많이 말씀을 해 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세모에 가까운 아하. 베스트가 아닐까. 네. 맞아. 그리고 이게 일단은 경증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강원도 같은 이런 로컬에서는 소아 응급 그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없어요. 예. 그 소아 응급 환자를 다루는 병원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렇게 밤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라도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구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걸 완전히 베스트 원으로 뽑기에는 네.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예. 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네. 한계는 있지만 네. 일단은 베스트고 그쵸. 맞아요. 앞으로 네, 좀 네. 예. 네, 일단 시도는 한 거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혜람 위원장님께서 꼽아오신 베스트 소식도 함께 나눠볼게요. 예. 저도 사실 요즘에 베스트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네. 하도 요즘에는 너무 이제 그 의료 대란 막 이런 것들이 모든 뉴스를 다 덮고 그렇죠. 있어서 좀 그거 아닌 다른 분야의 뉴스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네. 이제 패럴림픽이 폐막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처럼 패럴림픽이 방송이 안 됐던 적이 있었나. 이렇게 국민들이 패럴림픽의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패럴림픽이 이미 예전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폐막했다는 거를 딱 보면서 이게 왜 방송이 안 됐었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KBS에서만 2시간씩만 딱 방송을 하고 다른 데서는 아예 중계를 안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패럴림픽이 우리가 그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스포츠 정신이나 어떤 열광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사실 또 패럴림픽은 또 그거 외에도 사실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도전 내지는 또 이제 그런 스포츠맨십을 보면서 많은 또 어린이들이 네. 청년들이 또 이렇게 도전하게 그쵸.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자극도 받고요. 또 감동도 받고, 그리고 또 그런 장애에 대한 편견도 없앨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점점 우리 시야에서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 좀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종 순위가 22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너무 잘 주셨다. 너무너무 멋있었다. 그래서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의 감동을 준 그런 저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베스트를 한번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패럴림픽이 이제 9월 8일까지 하고 네, 이제 폐막을 맞아요. 했는데 어쨌든 거기 보치아의 강원도 소속의 맞아요. 선수들도 네, 아주 맞아요. 열심히 또 해줘가지고 네. 정말 우리 강원도민으로서 뿌듯했습니다. 상당히 뿌듯한 자부심도 그런 갖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패럴림픽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올림픽에 열광을 했고 패럴림픽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방송이 많이 됐으면 네.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어쨌든 그 소식도 함께 저희가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92.7 마침내 누리는 김포의 클라이맥스. 걸포 북변역 초역세권, 북변공원 부문 숲세권, 3058세대 대단지 스케일의 대규모 커뮤니티까지. 김포의 장점을 넘은 퍼펙트 라이프.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9월 6일 오픈 031-998-3058 주식회사 한양.
대한민국 대표 2차 전지 산업전 K 배터리쇼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첨단 소재, 부품, 장비의 최신 기술과 정보, 그리고 컨퍼런스까지 2차 전지 산업의 혁신을 경험할 최고의 기회 K 배터리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원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대로 감. 남원주 역세권 택지지구의 미래로 감. 가까운 서울로 새로운 무실로 42층 랜드마크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감.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9월 오픈 예정 033-731-0020 우미건설. 레디 스타트. CTOCL이 다시 찾아옵니다. 1만 3천여 세대의 비전과 추진 중인 하객역 KTX 송도역으로 더 빠르게 더 큰 내일을 살다. CTOCL 6단지 9월 분양 예정 032-831-1141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송파 최초 단 하나의 시니어 주택.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으로 매일을 건강하게. 편리한 강남생활권 중심 인프라를 가까이에. 시니어의 품격을 높이는 실버 주택 위례 심포니아. 선착순 호실 지정 계약 중. 1644-6070 위례 심포니아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북수원 이목지구에서 서울과 더 가까이, 에듀타운 특화지구로 교육과 더 가까이, 총 2512세대 대단지 모두의 이목이 쏠리는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9월 6일 오픈 1688-4007 대방건설. 기다리던 청평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온다. 청평 최대 규모 551세대, 최고 25층, 고품격 커뮤니티와 어린이 공원. 경춘선 청평역으로 서울과 더 가까워지는 첫 번째 수자인 브랜드 아파트, 청평 수자인 더 퍼스트.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338. 주한양.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청년들의 정치 한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천혜란 의료돌봄특별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이진 디지털소통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스트 소식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번에 워스트 소식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천혜란 위원장님께서 먼저 워스트 소식 하나 좀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워스트를 뽑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많은 뉴스들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했냐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님의 네. 그 문자 논란. 그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너무 응급실 뺑뺑이다, 의료 대란이다, 정말 되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백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였어? 최소한 이런 정도는 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의료 대란에 대해 있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구나. 이렇게 대처를 그렇게 안 하는구나. 네. 현장에서 너무 위기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 응급실이 너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가 공개됐을 때 물론 저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병원에 아는 사람이 한 분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그렇게 또 부탁을 해서 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응급실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터지니까 이게 뭐지? 라는 그 허탈감과 정말 국민을 뭘로 보는 건가?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청탁 이냐 아니냐. 그리고 인권위 제소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혹시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잘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네네.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그 국민의힘 소속의 인요한 의원이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특정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부탁을 한
정황이 좀 담긴 네, 그런 문자 맞습니다. 메시지가 취재진에도 포착이 돼가지고 네. 예, 뭐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인데요. 조금 늦었으면 좀 죽을 뻔했습니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네. 되기로 했는데 인요한 의원은 어쨌든 청탁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안이 방금 이제 천혜람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논란을 좀 낳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이진 위원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소통하다 보니까 이게 특권 의식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 어쨌든 이 문자가 공정성, 형평성을 해치는 어떤 그런 남용? 이런 사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도덕적 책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지 않아야 됐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요한 의원의 문자 논란이죠. 요 소식을 이제 워스트로 꼽아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진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소식을 워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된 소식인데, 이제 폭염 등 이상 기온에 강원 지역 채소값 고공행진, 네, 추석 밥상 물가가 비상이다라는 네. 소식인데요. 이게 이제 불과 한 열흘 전 소식인데, 제가 지금 방송국 오기 직전에 네. 이제 자주 가는 마트를 들렸다 왔어요. 네. 채소값을 좀 보려고. 예, 저도 주부 17년 차 주부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물가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채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소비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트를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계셨던 다른 소비자분께서 어머,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호박 하나에 막 2,480원. 변정현 아나운서도 결혼하셨으니까 예. 네, 첫 명절 앞두시고 되게 부담스러우시지 않으세요? 아, 괜찮아요? 네. 막 배추가 3개가 들어있는데 24,800원. 막 이런 가격이 제가 주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가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밥상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에는 뭐 이상기후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지금 오늘도 내일도 열대 현상이 예보되어 그렇죠. 있고, 네. 그게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상기후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강원 지역의 기후 위험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상기후가 통계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소폭으로 상승시키는 원인을 작용한 것이다라고 조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이상기온 영향이 미쳐서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크고 특히나 이제 태백에 있는 고랭지 배추밭 네. 40만 평 중에 무려 30%가량이 올해는 휴경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후가 농사를 짓는 시간도 힘들고 그걸로 인한 피해도 힘들고 그쵸. 또 소비자분들은 또 가격이 또 상승하니까 그것도 또 힘들고. 물가 때문에도 힘들고, 네,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흘 전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다음 주쯤 되면 더 비싸질 것 같은데 이미 또 비싼 상황이라 네, 이걸 맞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신다라는 맞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어쨌든 진짜 직접 또 물가 체험을 하고 오셨는데 굉장히 비싸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워스트 소식도 저희가 하나씩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소식들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이제 오늘의 소식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응급실 이야기입니다. 응급실에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뺑뺑이 한다 뉴스를 요즘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응급의학과 의사들 10명 중 9명이 현재 응급실 상황은 위기다. 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아직 괜찮은 수준이다. 대응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왜 이런 시각차가 있는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못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간의 상황들을 좀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 위원장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일단 시민들이 의료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 그리고 가족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깊은 불안감을 많이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보도되는 소식들을 보면 응급실에서 뺑뺑이를 돌려서 결국에 사망하는 소식도 들어봤고 그리고 막 2시간 거리에 있는 데서 사고가 나셨지만 또 받아주는 응급실 쪽으로 가면서 또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봤고 네. 의료진의 파업이나 의료 서비스가 이게 굉장히 장기화된다면 단순히 병원 가는 것조차 불안하게 느껴질 거고 그리고 만성질 환자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라를 예.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 또한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큰 불안감이 일단 가장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천혜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진 위원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의대 증원 2,000명 이게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특히 저희 이렇게 지방에서는 정말 지역 의사의 부족함,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 정권에서 어쨌든 400여 명 정도 증원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반대하고 나섰던 오히려 의사 그 집단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뭐 의사들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하는 이 방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 너무 무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계속 엄마한테 요즘 또 코로나가 한창 또 유행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희 엄마도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항상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꼭 마스크는 무조건 하고 다녀야 되고 절대 아프면 안 되고 과식하면 안 되고 네. 어디 조심조심 걸어 다닐 때 조심 넘어지면 안 돼. 그 얘기를 정말 제가 잔소리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저희는 제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공포예요. 공포 그 자체예요. 내가 아파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응급실을 늘상 가는 건 아니에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다 보니까 곧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한 공포가 계속 내 일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심리적 불안감을 계속 근데 정부가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더 조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은 계속 되는데 정부의 일 진행 방식이 네. 지금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장은 지금 방금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붕괴다,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문 닫은 응급실 외에는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견해가 엇갈리는 이유는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천혜람 위원장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갑자기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니까 어떤 네. 게 생각이 나냐면 그때 브리핑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기자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응급실에 한번 가봐라. 내가 가봤는데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정말 가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있는 걸까? 정말 무슨 달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말이 안 된. 너무 너도 나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너무 괜찮다고 하고 응급실에 그냥 불만 켜져 있다고 해서 그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현장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더 있는 거죠. 정말 과연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있는 것인가. 네. 사실 그런 기울하면 기울할까 걱정이 사실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좀 바라봤으면 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진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언론에서 워낙 또 많이 보도가 되는 내용이긴 하니까 도대체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네. 정말 제대로 소통은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또 관심 있게 이 문제를 지켜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100분 토론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며칠 전에. 네네. 거기에서 실제 이대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인터뷰를 보고는 네. 사실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너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는 사람이고 뇌는 판단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밀려오는 환자를 받지 않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빨리 소통을 제대로 원활하게 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소통에 대한 관심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되는 응급실 가장 큰 문제가 곧 좀 닥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추석 연휴가 5일이나 이렇게 쭉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추석 연휴에 이번 연휴가 또 길다고 해서 또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추석 연휴는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9월 6일에 이제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추석 연휴 때 이제 방문할 수 문 있는 여는, 문 여는 병원과 약국 그 리스트가 올라와 있어요. 네네. 약 1,170곳. 그런데 그냥 예년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그대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중앙정부에 너무 기대치가 안 생기다 보니까 그럼 최소한 그러면 지방에서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라도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는 152만 강원도민이고 원주, 춘천, 강릉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큰 이제 의료원들이 응급실을 뭐 24시간 운영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긴 했는데 각 다른 이제 군 단위의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왜 우리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막 충북 청주에서 사고 났던 분이 원주까지. 하다가 원주까지 오시고 네네. 또 우리가 여기 다른 지역으로 갈 수 100m 앞에다 두고 다른 병원에 가고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들과 내지는 연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강원도 내에서는 최소한 저희도 어떤 그런 약간 컨트롤 타워가 좀 그래도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듭니다. 일단 갔을 때 항상 그 구급대원이 일일이 전화를 돌리면서 가면 계속 11시간이고 12시간 뺑뺑이를 돌지만 그거를 일일이 가면서 늘 할 수는 없으니 어떤 그런 상황실 같은 게 있어서 차라리 정말 딱 거기에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이 강원도 전체의 상황이 파악이 되고 어느 병원으로 가 이런 매칭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가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지방 정부도 그렇고 좀 일단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걸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라는 걸 거의 매일매일 같이 브리핑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계속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심하고 연휴를 보내셔도 됩니다.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메시지. 가까이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좀 발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래 우리는 그래도 원주에서 춘천에서 강릉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천혜란 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이번 추석 연휴가 이 대란의 좀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자체가 컨트롤 타워로서 뭔가 이 119와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진 위원장님께서 추석 연휴 이 응급실 문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 정말 시작일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베스트로 뽑았던 공공어린이 심야병원도 추석 때는 운영을 하지 않아요. 달빛병원에서 정도 그것도 추석 당일날은 또 진료를 하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들이 여태까지 좀 뭐 비슷하게 왔겠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불안감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석이 시작이라면 이때부터 오히려 안정적으로 앞으로의 운영을 위해서
의료진 처우 개선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안내도 해주시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가깝게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가야지 어쨌든 해결의 물꼬는 트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공감의 목소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증원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해서 또 그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진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근데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 한다고 해서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어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올해 또 쉬어가고 2026년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늘어나고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입시 제도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부족한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곳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의사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 공공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환자들도 기본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오늘 그 기자회견 하신 내용 보니까 인제에서 급한 임산부께서 바로 임신 중독증으로, 임신 중독증으로 오셨는데 다행히 빨리 수술을 하셔서 출산을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하려면 의사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뭐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다거나 뭐 아니면 특정 과목의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말했던 소아과나 뭐 산부인과, 뭐 응급의학과 이런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수익성 높은 업무 강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전공 선택자들한테 오히려 좀 플러스 점수를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좀 준다거나 약간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히려 저는 뭐 추석이 좀 힘들겠지만 지금을 시작으로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소통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어촌 지역의 의료진의 수라든지 아니면 비선호학과에 대해서 좀 필수 의료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차라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천혜라 위원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사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게 사실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그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도대체 뭐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그냥 2,000명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의대 정원 얘기를 한 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역 의료인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공의가 10,000명 이상이 떠나버리면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의료 인력들을 다 스카웃해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은 또 공동화 형상이 또 일어나. 이게 도대체 이게 본질이 그냥 정말 죽의 전도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입시 정원을 늘리는 거 이거에 대한 문제로 지금 그래 올해는 이미 시수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럼 내년부터 다시 한번 방안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힘과 이런 쪽에서도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래 우리는 제로 베이스로 다시 얘기해볼 의향이 있어. 근데 몇 시간에 그래도 0명은 아니지 않아?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 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사실 일단 여권에서나마 먼저 여권에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권에서조차도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야권과 또 의료계와 과연 이게 협의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권에서 먼저 좀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 방안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천혜람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뭐 여당과 대통령의 의견도 뭐 갈리고 여권 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이렇게 의견의 합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서 의정 갈등 장기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두 분께서도 각자의 의견을 얘기해 주셨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네. 참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통과 또 협력을 통해서 함께 좀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 이 문제가 좀 어떻게든 좀 네, 물꼬가 트이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청년들의 정치 한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이진 디지털 소통위원장,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의 의료돌봄 특별위원회 천혜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일하기 좋은 이 차는 ST1. 충전은 초급속으로 한 번 충전에 317km까지. 넓은 카고에 더 많이 싣고 낮은 정거로 지하 주차장까지 통과. 상상해보세요. ST1으로 펼치는 새로운 내 일. 내 일을 바꾸는 모빌리티. ST1. 현대자동차.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다 케어받는 삶? 방문 정비부터 내 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롯데렌터카 마이